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과 2, 3년 전에 엔비디아가 그랬어요. 그 메타도 제가 엔비디아 메타 두 개 얘기했다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한테도 소개했다가 뭐 마이너스 40%, 막 30% 이래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지인들한테 소개 안 하겠다. 절대 주식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농담같이 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뭔가 대세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섹터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당분간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마진율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싸움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거의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의 어떤 싸움인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사실 보면 지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 가지고 버티는 거지 이게 돈이 많이 남진 않거든요. LFP 넣어가지고 싸게 파는데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전기차도 지금 버티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걸 누구보다 또 테슬라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 테슬라가 가격을 올린다고 했을 때 테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치킨 게임 거의 끝나는 쪽으로 가면 주가 진짜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오겠구나 테슬라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테슬라는 지금 이제 M7 중에 테슬라, 애플 두 개 기업이 좀 처져 있는 이유가 AI를 엮지를 못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애플은 AI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인공지능은 수년 전부터 이미 해왔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원하는 AI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을 그 뿐이지, 근데 뭐 제미나이 같은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도 AI랑 엮으려면 얼마든지 엮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도 테슬라봇도 있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AI와 엮지 못할 이유는 전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랑 엮이는 순간 주가가 반영을 할 거다라고, 이제 뒤늦게 반영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전기차 시장, 뭐 테슬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치킨 게임이 끝나야죠. 치킨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그냥 버티는 과정이고, 지금 뭐 보조금,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받아서 버티는 과정이고, 이거를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 다 알아가지고 이제 보조금을 니들이 마음대로 주지 못하게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놓고 이제 우리 산업을 니들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우리가 알아서 보조금 주는데 니들이 왜 그래, 거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든 정부들이 다 같이 합쳐가지고 그렇게 푸시를 하는 거면은, 덤핑에 대한 걸 이렇게 뭐 푸시를 하는 거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라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도 좀 진출을, 비아디가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결국은 싼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관심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들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좀 비싼 돈을 줘도 좀 괜찮은 쪽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동차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조건 싼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반떼 사러 갔다가 BMW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만 더 보태면 좋은 차를, 좀 더 괜찮은 차를 살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뭐 싼 값으로 중국이 그렇게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 뭐 전 세계 뭐 배터리 소모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중국 빼야 돼요. 왜냐면은 중국이 그냥 물량으로 공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국 걸 빼놓고 나머지의 이 통계를 봐야지, 너무 중국이 많고, 중국도 사실은 자국에 파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글로벌 판매량을 봐야 되는데, 물론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자국의 퍼센티지가 좀 높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전 세계 판매량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이 100개 중에 90개를 자기 나라에 팔고 10개를 해외에 팔아도 100개 판 거예요. 그냥 걔네들은. 통계가 그게 통계 함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이런 언론들이나 너무 이런 과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마음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저는 일단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정말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지금 신기하게 타이밍 자체가 배터리의 가격 바닥을 확인하고 균형을 찾는 시점이랑 또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좀 맞물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은 3원계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개발됐을 때 다 비싸요. 전고체 배터리도 처음에 비쌀 거거든요. 근데 비싼 만큼 비싼 자동차 모델에 처음에 들어갈 것이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기술력이 더 올라가면서 전고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적용시키는 자동차들이 넓어지겠죠. 그게 원래 모든 산업이 발전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뭐 LFP는 그냥 싼 거잖아요. 그냥 싼 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벤츠나 아니면 뭐 해외 다른 차에도 이제 LFP를 넣는다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그건 일부 모델에
일부 모델 저가형 모델에 넣는 거지 어떻게 S클래스 같은데 그런 거 어떻게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죠, 사실은. 근데 뭐 최근에 포르쉐니 뭐 이런 데에서도 뭐 LFP를 뭐 적용시키겠다고 했는데 적용시켜서 몇 대나 만들겠습니까? 만들고 이제 결국은 생산해 봐야죠. 뭐 큰 걱정이라 보진 않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치킨 게임이 끝나면은 분위기는 정말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그러려면은 지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한 중국 전기차 시장은 일단 팔고 보자인 것 같아요. 뒤에는 뭐 물론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싼 값에 많이 일단 점유율을 늘리고 보자. 거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도 중국 전기차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지긴 하고 있죠. 근데 뭐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 앞에서도 제가 이 태양광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드렸지만 장벽을 치지 않으면 중국은 항상 인해 전술, 물량 공세를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찍어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잘 알던 LCD를 지금 중국이 가져간 이유도 물론 중국이 가져간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LCD를 던져놓고 그냥 OLED도 넘어온 거고 근데 마치 기사에는 막 같이 LCD를 하다가 우리가 뺏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삼성은 이미 몇 년 전에 버렸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OLED에 막 되게 막 치고 올라온다 하잖아요. 막 기술자들 빼내가지고. 근데 그건 결국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은 퀄리티가 항상 최종적으로는 퀄리티가 문제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율이 문제고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상 중국산은 아직 좀 많이 딸리긴 하죠. 그리고 최근에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화웨이 폰 안에 하이닉스는 팔지 않았는데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전기차가 지금은 판매량을 늘리려고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지 못하면은 결국 한계점에 다다를 거라고 봐요. 사실 미국이든 유럽이든지 특히 유럽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왜냐면 유럽은 독일이라든지 뭐 워낙 자동차 내연기관의 강자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존 산업 보호해야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현대기아차 잘하고 있는데 보호해줘야죠. 사실 제가 예전에 테슬라가 거의 원탑으로 잘 나갈 때 제가 한경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한 기업이 그 산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라이벌이 있어야 된다고. 라이벌이 있어야지 쟤네들을 이겨먹으려고 기술 개발하고 가격 떨구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면 고삐 풀린 망하졌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치고 갔었는데 오히려 저는 중국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으면 제가 좀 응원을 했을 텐데 중국은 워낙 이제 좀 인해 전술로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좀 강하긴 하죠. 근데 오히려 넓게 보고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거라 봐요. 우리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은 차를 싼 값에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게 경쟁을 하니까 이게 만들어지니까 저는 그런 건 되게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1등을 따지라고 하면은 테슬라가 1등 하겠죠. 예, 테슬라 1등 할 겁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그 위치에 가 있고 그 위치에 가 있어서 좀 어떻게 사람으로 치면은 되게 교만해지고 건방졌는데 이번에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되게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 봐요, 저는. 현대기아차는 장점이 사실 테슬라랑은 막 비교를 되게 많이 해요. 막 테슬라랑 전기차 가지고 비교하는 거겠죠. 근데 테슬라라는 기업과 현대기아차라는 기업은 사실 카테고리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하죠, 전기차하죠, 수소하죠, 그리고 하이브리드하죠. 그러니까 다 하는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되게 넓어요. 반도체로 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느낌이죠.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데 삼성전자 휴대폰 팔지, TV 팔지, 냉장고 팔고 다 팔잖아요. 반도체도 팔고.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넓은 게 현대기아차의 장점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아예 전기차 한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좀 꼬꾸라질 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를 잘 팔아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실적이 커버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두 개 기업은 좀 매력이 좀 다른 기업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괜찮고 많이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테슬라를 압도적으로 빨리 따라간다? 그건 불가능할 거라 봐요. 테슬라가 전기차도 있지만 거기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기간 내에 따라가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느낌이 좀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저는 현대기아차 괜찮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근데 지금 강력하게 전기차 쪽으로 드라이브 걸기에는 제가만 CEO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CEO라면.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게 아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쪽으로 확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쪽에 확 올려버리기에는 내연기관차라든지 아니면 수소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쪽에 밸런스가 워낙 좀 잘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전기차로 한 번에 딱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지금 시점은 좀 아니라 봐요. 근데 드라이브를 한번 걸긴 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매출 그룹 내에서 매출을 한 1, 2? 1, 2를 뭐 내연기관만큼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제법 좀 올라올 정도로 드라이브를 걸긴 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드라이브를 걸 시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애플도 애플카를 포기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기한 것보다는 그냥 그 프로젝트를 폐기해서 버린 것보다는 그냥 묶어서 놔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애플카 많이 나왔다 봐요. 전기차 시장 지금 그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겁니다. 제가 애플 CEO라도 지금 애플카 안 만들어요. 절대 안 내요. 그리고 애플카는 완전 주행을 원래 원했던 차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완전 주행 기술이 아직 멀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테슬라는 근데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이 운전하는 차 이런 느낌으로도 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AI랑 엮으려면, 로봇 관련주 AI랑 엮으려면 엮을 게 진짜 많죠. 결국은 현대기아차도 이제 경쟁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두 개 기업이 워낙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경쟁력이 있는 포트폴리오로 놔두기에는 충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은 다 폐기한다, IRA 다 폐기한다 그러잖아요. 못할 거예요. 못해요. 왜냐면은 미국은 원래 지역별로 정치적 색깔이 정말 강한 국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정치적 색깔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그 러스트벨트 지역. 보통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스윙이 이제 근해잖아요. 근해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러스트벨트 지역이라고, 예전에 이제 좀 쇠퇴한 공업지대, 예전에 막 디트로이트라든지 거기는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했었거든요. 트럼프도 결국은 그 지역을 잡았기 때문에 이긴 거고, 근데 이제 그 지역 가지고 아마 지금 난리가 날 건데, IRA라는 걸 시행을 하면서 그 지역 자체가 좀 많이 살아나고 있는, 투자가 되게 많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지역 자체가 원래 내연기관차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조절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조절 당연히 해줘야죠. 아니,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 했던 지역인데 거기를 갖다가 단 몇 년 만에 전기차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정부한테 하라도 못할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래서 안 그래도 그 기간을, 완전 전기차 전환 기간을 뭐 몇 년 늦추겠다라고 했더니 그거 가지고 또 악재라고 전기차를 밀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시간을 주는 거죠.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결국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투자가 엄청 많이 돼서 도시가 조금 이제 살짝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나 싫어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왜 거기가 활성화됐는지, IRA 때 활성화됐다라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걷다 대놓고 다 포기해 그러면은 그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다 보지 않아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지금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 액션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표를 위한 어떤 액션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 안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불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전체 다 폐기는 불가능하고 일부, 지금 트럼프가 말로는 폐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밖으로 말은 안 하지만 꼬리표로 일부 이렇게 아마 주석 같은 게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어떤 대통령이 되는지 간에 전기차로의 전환은 바이든이 대통령 하면서 너무 많이 이쪽으로 발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많이 엄청 해외 공장들로 들여왔고, 그리고 각 지역들별로 우리나라 공장이나 뭐 해외 공장들 많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가 싫어할 리는 없어요. 트럼프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공장 지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이든이 그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물론 그거를 교묘하게 자기가 한 것처럼 바꾸긴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가 되는지 간에 사실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은 제가 아까 엔비디아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좀 그래요.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과 2, 3년 전에 엔비디아가 그랬어요. 엔비디아가. 그 메타도, 제가 엔비디아 메타 두 개 얘기했다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들한테도 소개했다가 뭐 마이너스 40%, 막 30% 이래가지고 막 전화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게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지인들한테 소개 안 하겠다. 절대 주식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농담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뭔가 대세에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뭐 있습니까? 미국에는 애플,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그죠? 반도체 기업이 얼마 전까지
관심을 못 받다가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 밖에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금은 포트를 짜셔야 되고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도 괜찮지만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내 멘탈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내 멘탈 관리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예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긴 기간을 두고 보고 이만큼이나 올랐어? 라는 시장이 앞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기업보다는 좀 큰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참고사항으로만 말씀드린 거고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뭐 괜찮겠다 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아니라 생각하시면 각자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이기 때문에 뭐 저도 항상 틀릴 수 있고요. 수익이기 때문에 각자 스타일을 정확하게 정립하셔가지고 그 스타일만 망가지지 말고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